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리 혐의로 잇따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급 공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도내 한 대학의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수 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위원회가 열렸지만 삼성 문제는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새만금위원회가 방관자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하나같이 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명이 기소된 부안군은 또 다른 비리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순창군 공무원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부안군청과 부안군 맑은물 사업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부안군 재무과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관련 공무원 1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진행된 하수처리장 자재 납품 과정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부안군은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지난달 군수 비서실장 55살 김모 씨와 건설교통과장 박모 씨가 줄포 해안도로 건설 사업을 따낸 업체를 상대로 다른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습니다. 연이은 공사비리 혐의 수사가 군청에 밀어닥치면서 군청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할 경우에 통보서를 받으면 저희가 이제 징계 검토를 하거든요. 네, 지금 아직 수사 단계라. 순창군에서도 공무원이 체포됐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1일 공사 편의를 대가로 업체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순창군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연루 공무원이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공무원들의 직무 비리 혐의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 전반의 파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겨왔지만 실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지역인재 채용이지만 채용률은 대부분 10% 안팎에 그쳐 이런 상황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 채용률은 15%. 1년 전보다는 4%포인트가 높아지긴 했지만 혁신도시 인근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취업문을 넓힐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하겠다던 이전 공공기관들은 겨우 13%대 채용률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채용 의무화는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제기됐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선발과 채용이 해당 기관의 고유 권한인데다 타 지역 출신 역차별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 때 이 문제는 다시 급부상했고 혁신도시를 끼고 있는 단체장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역 출신 비율을 35%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 2개가 나란히 발의됐습니다.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주셨고 특별하게 어떤 정당에서 이 당론으로 반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대학 출신들의 실업이 특히 심각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문제가 법제화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의대 폐과 논란에 휩싸인 서남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남대는 교육부가 개인 비리로 사학을 부실하게 만든 구 재단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유착이 의심된다며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 논란이 불거진 뒤로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 타워인 새만금위원회의 입장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민간위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공식적인 논의 안건에서조차 빠졌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서울 시내에서 열렸습니다. 오종남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3명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 새만금위원회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 파문 이후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 문제는 이번 모임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삼성의 MOU 이행 시점이 오는 2021년인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개인적인 의견들만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에 책임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삼성 MOU의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지만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좀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고서 얘기를 합시다. 너무 많이 궁금해하니까. 아니 지금 확인된 게 없는 상태에서 전라북도 역시 도지사나 부지사가 참석하지 않아 현재 국면을 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삼성 어느 쪽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정책의 최고 기구인 새만금위원회마저 방관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내놨습니다. 도는 앞으로 4년 안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14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천여 개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의 점검을 강화합니다. 또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시군의 경유버스나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차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시내 대형 빌딩에 곧 전기가 끊길 상황이어서 입주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법인이 전기료를 체납했기 때문인데 M1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들이 입주한 지상 20층, 지하 6층 규모의 군산 나운동의 복합 건물입니다.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조만간 단전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총 478개 분양 사무실과 점포 가운데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 업체가 지난 8개월간 1억 2천만 원의 전기료를 체납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단전 조건이 3개월 동안 체납을 하게 되면 단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1%의 지분을 가진 상가나 개별 세대들은 대부분 전기요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소유자인 이 업체가 빌딩 관리단을 대피하고 있고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단전 조치가 일괄적으로 내려질 전망입니다. 창업자들이 좀 많고 살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또 공실이니까는 방치하고 돈을 안 내는 사람, 그게 원인입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입주 세대는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없고 지하 배수펌프의 작동이 정지되는 등 사실상 빌딩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입주민들은 단전 조치에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장사 못하죠. 깜깜한데 누가 들어와요? 어떡하지? 입주민들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데는 100여만 원의 추가 비용과 시일이 필요해 전기 공급 중단 사태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연구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대학 교수들의 횡령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의 한 사립대에서만 3명의 교수가 연구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사립대학. 경찰은 최근 이 대학의 산학협력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학 교수인 A씨가 국가 지원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까지 했고 지금 영장 집행한 거 관련해가지고 관련자들 좀 조사 좀 진행 중이라서. 이 대학에서는 이미 또 다른 2명의 교수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국립생물자원관 등 기관이 진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있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연구원을 내세워 연구비를 타내거나
조교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통장을 넘겨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 교수들이 국가연구비를 쌈짓돈처럼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학 측과 정부기관의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구비는 정부기관에서 각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교수 측에 지급되는데 두 기관 모두 서류만 확인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인건비를 빼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눈에 보인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겠죠. 보이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어떻게든 교수님들이 다 맞춰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 믿고 드리는 거고요. 경찰은 횡령 의혹이 불거진 사립대 교수 3명을 입건하고 또 다른 국가연구비 횡령이 있는지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전남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 허브항으로 조성하기 위해 군사랑의 자동차 환적 기능을 금지시키려 하자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북 서부 항운노조와 해운사들은 외국 선사들의 환적 차량 취급을 제한할 경우 군사랑은 연간 30만 대 이르는 자동차 환적을 할 수 없어 1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김제 금산면 한 하천에서 지인들과 물놀이를 하다 실종됐던 58살 이모 씨가 오늘 아침 물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심 상수관이 파열돼 일대 도로에 물이 범람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전주 삼천동 거마로 사거리에서 상수관 파열로 물이 도로에 범람하면서 일대를 지나던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는 노후된 상수관이 수압을 이기지 못해 터진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과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350명가량의 신규 교사를 선발합니다. 중등교사 185명과 초등교사 155명 등이며 세부 계획은 오는 9월 말 이후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봄 여행 주간인 5월 1일부터 2주간 선운산 도립공원 등 도내 주요 관광지 입장객이 26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이는 임시 공휴일로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다 봄 축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는 오늘 전주에서 만나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와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간 인사교류와 공연예술단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개 나라 77개 회원 도시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포럼이 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노인 관광 산업과 지자체별 전략에 대해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고창 특산물인 장어와 복분자, 수박을 주제로 한 축제가 17일부터 19일까지 선운산에서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명품 수박 선발대회와 풍천장어 잡기, 복분자 조격 등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선은 말다툼 끝에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외국인 선원 4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3시쯤 부안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또 다른 외국인 선원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완주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마을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 씨는 어젯밤 11시쯤 완주 화산면 한 음식점에서 마을 이장인 51살 장모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장 씨가 버릇이 없다며 훈계한 데에 격분해 장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군산 비흥항에서 낚시를 하던 대학생 26살 김모 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